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놈의 바람이 뭔지 지금 현재 저에게는 증오만 남아있는 상태고 용서해달라고 결국엔 저에게 무릎을 꿇게 된 그 인간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에게 눈이 돌았다 해도 그동안 저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남편 놈이 저희 엄마 장례식 때 내연녀를 떡하니 데려왔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안 해줬다고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정말 많이 참아왔었지만 그날은 제 한계에 다다랐는지 결국 이성을 잃어버려 상간녀와 남편의 머리채를 잡으며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된 건 시모가 생각 없이 저지른 일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만들어지게 된 거였어요. 아무리 남녀가 서로 조심한다 해도 단둘이 한 공간에 있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엄마의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어요. 아이 하나 있는 거 챙겨주는 것도 벅찰 정도로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었죠. 남편도 그런 저를 처음엔 이해해주고 옆에서 많은 걸 도와줬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아는 지인들과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남편이 운전해주길 원해서 제가 워낙 신경을 못 써주는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바람 좀 세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당일치기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었는데 좀 늦은 시간대에 걸려온 시모의 전화 한 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저도 엄마가 하도 같이 가자고 하길래 따라온 건데 오늘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우승 씨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저희 계속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아, 당연하죠.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 어디든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저희 오늘 좋은 인연 만들었으니 짠 한번 할까요? 대리 부르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오늘 밤새 같이 술 마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과 술잔 기울이는 거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많이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아, 저 하나도 안 바빠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도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장모님 간병해 드리느라 저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엄마 따라오길 잘했지? 이렇게 참한 여자가 왜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는지 몰라. 김 여사가 옆에 끼고 놔주질 않았나 봐. 저희 엄마가 저를 워낙 아껴주신 것도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짝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 이상형 남자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오늘 여기에서 제 짝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괜찮은 분인데 이미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하나 있다면서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좋은 인연 만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 우승 씨한테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저 라이 씨랑 따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자리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인생은 타이밍이라잖아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다. 자리 비켜줄 테니까 둘이 좋은 시간 가지고
천천히 볼일 보고 나와라. 엄마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시모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고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 눈이 맞았는지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 버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에 결국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 두 귀에 들려왔던 남편과 상간녀의 목소리가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며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저 몰래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시모가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이혼을 결정했어요. 함께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신뢰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무너져 내릴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의 배신은 저에게 증오만 남아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안 좋은 상황은 한꺼번에 몰아친다더니 하루 종일 눈도 뜨지 못한 채 겨우 숨만 붙어있던 엄마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시더니 심정지까지 오게 되었고 제가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엄마가 잡고 있던 제 손을 놓으시면서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한꺼번에 안 좋은 일들이 겹치게 되다 보니 저 또한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오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를 위로해 준 건 평생 제 편이 되어주고 저만 바라보는 제 딸이었습니다. 딸을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폐암이셨던 엄마도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려고 저 몰래 바람을 피웠으니 앞으로 제 딸과 단둘이 살아가면 되는 거라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한참 동안 쏟아내니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진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진행하는데 다음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와 슬픈 얼굴로 저를 동정하며 거짓된 눈물을 흘려주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당장이라도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엄마의 장례를 망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가식인 걸 알고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치고 싶은 걸 최대한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장례식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보게 된 충격적인 광경에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시모의 뺨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쳐 버렸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저를 보며 걸어오던 남편은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며 손을 올리려 하길래 제가 먼저 남편의 뺨을 올려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걷어 올린 뒤 남편과 같이 걸어온 상간녀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은 뒤 사정없이 앞뒤로 흔들어 버렸어요. 저희 엄마 장례식에 오면서 내언녀를 데려온 것도 화가 나는데
서로 손을 잡고 오는 모습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결국 조용히 넘어가려 했었던 엄마의 장례식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고,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될 남편이 오히려 저를 바닥으로 패대기 쳐 버린 뒤 손을 올리려 하자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그만하라며 화를 내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엄마 장례식 날 왜 난리를 쳤겠어요? 저 나쁜 놈이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뻔히 알면서 저 여자를 여기로 데리고 왔다고요.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나 봐요. 저 두 연놈들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누가 만들어줬는지 알아요? 저 노인네가 두 연놈들 다리를 놔줬고 자리까지 만들어준 다음 저에게 몰래 통화를 걸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전부 다 듣게 했어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고 이 핸드폰에 모든 통화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 있다고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엄마가 폐암으로 고생하고 계셔서 잠깐 동안 소홀했었다고 그새를 못 참고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 놀아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놈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이미 제 속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는데 저한테 미안한 감정보단 되려 당당한 모습을 하면서 손깍지를 끼고 보란듯이 걸어오는데 그걸 본 제가 어떻게 이성을 잡고 있겠냐고요. 아버님도 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 드리고 싶어 작업 좀 했다.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도대체 어디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과 결혼한 세월이 몇 년인데요. 거기에다가 우리 둘 사이에는 아이까지 있어요. 가정을 꾸린 사람인데 다른 여자를 소개해 준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도 똑같아. 아무리 자리를 깔아줬다 해도 나랑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성의 끈을 놓으면 안 되지.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질려버렸으니까. 우리의 삶을 봐봐.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어땠어? 병원에서 끈질기게 버티신 지 몇 달도 아니고 2년이나 됐었다고. 그 기간 동안 당신이 가정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어? 이미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어. 나도 그동안 정말 많이 희생하면서 살아왔다고. 미안한 것도 없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잘 됐다고 생각해. 예빈이는 당신이 알아서 키워. 어차피 내 말은 잘 따르지도 않고 당신 껌딱지잖아? 솔직히 딸이 나왔을 때 아들도 가지고 싶다고 했었는데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계속 피하기만 했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잖아. 더 늦기 전에 대를 이어줄 내 아들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이혼하는 걸로 해. 저는 핸드폰에 녹음된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음성을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재생을 시켰고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시부도 많이 놀랐는지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저는 그런 시부를 보며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피는 못 속인다고 자기 아들한테 흠집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는지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닌 남편의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나쁜 여자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할 말을 잃었었죠. 네가 애초부터 내 아들을 제대로 관리해줬다면
이런 일들이 생겼겠니? 얼마나 가정에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했으면 내 아들이 이런 일까지 만들었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엄마 병간호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개판으로 어질러 놓고 치우지도 않고 있는 것들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예요. 속옷은 이리저리 전부 다 던져놓고 음식을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시간도 2배로 들어요. 그리고 처먹었으면 최소한 치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발을 디딜 틈도 없이 과자 부스러기며 맥주 캔들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애는 방치되어 있고 맨날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집안이 아주 개판이었다고요. 이런 집안에 애까지 방치되어 있으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 사람한테 쓴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어야 될 시간들이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늘어나다 보니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 집에 들어와서도 제가 전부 다 해왔었다고요. 보통은 아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남편이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와 결혼하고 나서 아내로 생각해주는 게 아닌 집안에 가정부를 하나 들인 것처럼 저를 막대했었다고요. 아버님도 항상 이런 저에게 고생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속으론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니면 아버님 집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게 싫어서 지금 저 대책 없는 아버님 아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집안의 사람들인지 충분히 인지했으니 당장 나가주세요. 저희 엄마 장례 끝나는 대로 이혼 절차 받겠습니다. 너희 둘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거 보기 전까지 내가 먼저 세상 떠나지 않을 거고 당신을 평생 원망하면서 살 거야. 저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더욱더 난리를 치며 장례식장에서 쫓아버렸어요. 남편은 나가면서도 이혼해 주겠다는 거 약속 지키라며 상간녀의 손을 잡고 나가 버렸고, 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제가 못나서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은 뒤 시부와 서둘러 장례식장에서 나갔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면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정반대의 일이 펼쳐져서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끝내고 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어질러진 집을 청소한 뒤 그동안 몸과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는지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누웠는데 귓가에 울려 퍼지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다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는 순간 제 2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남겨주신 점포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다면서 남편도 같이 있다는 말과 함께 사장실로 들어갔다고 하길래 잠깐도 쉬지 못하고 제 딸과 함께 엄마가 운영하시던 점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도착해 엄마가 사용하시던 사장실 문을 활짝 여는 순간 제 2 눈에 보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너희들이 왜 우리 엄마 점포에 있는 건데? 영업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안 나가? 너희들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3층으로 된 이 건물 의중 씨가 저 주겠다고 하면서 경영사장 명패까지 만들어줬는데요. 이제 이 건물 이 사람 거라는데 왜 그쪽이 난리예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 건물이 저놈 거라고? 누가 그래?
지금까지 우리 엄마 소유였고 누구한테도 주겠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한평생을 몸담아 오신 곳을 정신 나갔다고 저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넘겨주겠어? 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엄마 점포에 와서 일해주고 받은 월급밖에 없다고.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면 나도 내 재산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 점포 나한테 넘겨. 그동안 이 점포 얻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당신 혼자 먹는 건 잘못된 거지. 법적 소송으로 가든지 아니면 좋게 해결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나는 절대 그냥 넘겨주지 않을 거야. 솔직히 나 때문에 매출도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 나한테도 어느 정도 권리는 있는 거라고. 서로 힘 빼지 말고 좋게 이혼하는 게 어때? 안 그럼 나도 내 딸에 대한 주장을 펼칠 거야. 당신이 장모님 옆에서 간병하는 동안 그동안 아이를 내팽개쳤다고 법적으로 얘기하면 양육권이 나한테 넘어오겠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순순히 점포 넘기는 게 좋지 않겠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이혼하면 당신만 좋아지는 건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겠어? 자, 어떻게 할래? 이 점포 주고 예빈이 데려갈래? 아니면 점포도 뺏기고 예빈이도 내가 키울까? 이미 변호사 만나고 왔어. 당신이 2년 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증거들만 확보되면 아이는 나한테 넘어온다고. 그래서 한창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될 아이를 당신이 데리고 가겠다고? 우리 엄마 점포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어쩌지? 당신이 하나만 알고 둘은 전혀 모르네. 지금 둘이 법적인 부부가 아닌 서로 불륜 관계인 거 잊었니? 얼마나 푹 빠졌으면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나와? 내가 그렇게까지 멍청한 줄 알아? 이 점포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의 상황을 더 피곤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당신이 나에게서 정말 떨어져 나가고 싶으면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이혼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가야 하는 거거든. 그걸 원한다면 한번 해보든지. 오빠, 저 여자 자기 자식보다 이 점포가 더 중요한가 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 사람이 돈 앞에서는 가족이며 자식까지 버린다더니 내가 지금 그걸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어쩜 사람이 저래?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잖아? 나 같으면 바로 그냥 점포 주고 자식 데리고 왔겠다. 나한테 점포 넘기면 내가 마음 써서 월 200 월급 맞춰줄 테니까 내 밑에서 일을 하던지 굶어 죽지 않게는 해줄 테니 걱정은 안 해도 돼. 살 방법은 많이 있거든. 머리채 뜯기고 싶지 않으면 너는 입 다물고 있지 그래? 두 년놈이 어디서 겁도 없이 시건방을 떨고 있어. 당장 우리 엄마 점포에서 안 나가? 상간녀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남편놈의 말을 전부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딱 봐도 배운 게 없어 보일 정도로 무식한 티가 너무 났었죠. 남편놈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상간녀 앞에서 목에 힘은 주고 싶었는지 되지도 않는 말을 늘어놓길래 더는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테이블 위에 상간녀의 이름이 새겨져 올라가 있던 명패를 들어 두 연놈들에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이미 그 인간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난리를 쳤고 상간녀는 저희 엄마의 점포에 미련이 있는지 계속해서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제 딸을 이용해 점포를 뺏어오라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내쫓긴 두 연놈들은 영어까지 방해를 하며 돌아가려 하지 않자
제 딸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남편과 상간녀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점포 확장 공사를 하려고 세워져 있던 굴삭기에 올라타 점포 입구 앞에 버티고 있던 두 연놈에게 달려들었어요. 경악을 하며 도망을 치려 하길래 굴삭기를 사정없이 휘둘렀고, 제가 난리를 치자 둘 다 많이 놀랐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까지 지리며 온몸을 떨고 있었네요. 제가 가게 간판을 부수면서 두 연놈에게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굴삭기로 묻어버리겠다고 소리친 뒤 쫓아내 버렸고, 남편과 상간녀는 급하게 차에 올라타 도망을 쳤어요. 어차피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점포 확장 공사와 함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낡은 간판도 새로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제가 굴삭기로 간판을 부순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굴삭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었네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상간녀를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를 받아낸 뒤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남이 된 이후 각자의 삶을 살게 되니 저도 오히려 속이 편했었고,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봐도 된다는 거에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 그 인간들에게 남아있던 한 맺힌 마음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3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숙려 기간이 끝이 나게 되었고, 더는 남편과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가려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점포로 찾아와 다짜고짜 다시 시작하자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듣게 된 이유는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여보, 예빈 엄마, 당신과 이혼하고 나서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너무 나쁜 놈이었다는 거 나도 잘 알아. 원래 옆에 있었을 때는 그 고마움을 잘 모르잖아.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우리 예빈이도 너무 보고 싶어.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진짜 포기각서까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되돌리고 싶어. 나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관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우리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숙려 기간도 이미 끝났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당신과 함께할 생각은 전혀 없어. 오히려 우리 함께 했을 때가 예빈이한테 더욱더 불안감을 안겨줬었지. 오히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안정을 되찾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붙잡으려는 건데? 너는 이미 혼자 즐길 거 다 즐기고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에 온갖 상처를 다 줘놓고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너를 받아주겠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자랑하려고 사진까지 찍어서 나한테 보냈었잖아. 그게 그 사람 암이래. 그것도 대장암 사기야. 어느 날부터인가 혈변과 복통이 있다고 하길래 몸이 많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몸이 계속 이상하길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암이라고 하더라고. 길어야 6개월이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왜 이 여자를 선택했는지 후회가 밀려오더라. 더군다나 6개월 동안 나는 그 사람 옆에서 병간호만 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그만 만나자고 하고
당신한테 온 거야. 그 사람과 어차피 잠깐 불꽃이 튀었던 것 뿐이지. 별거 없었어. 당신 정말 쓰레기구나. 그러니까 암이 아니었다면 평생 함께 살려고 했었는데 대장암 4기 판정받고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없다고 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고 못 살겠던 감정들이 전부 사그라들디? 어쩜 인간이 그래? 너는 사랑이 장난이야? 더는 못 들어주겠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쓰레기였어요. 상간녀가 대장암 4기 판정받고 길어야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는 말에 바로 등을 돌린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까지 쉽게 돌아설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제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전 남편을 내쳐버리자 며칠 뒤에 전시모를 데리고 와서 저를 설득하려 들었고 이런 문제가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되자 그 인간들을 상대로 영업 방해죄로 신고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상간녀는 살기 위해 항암 치료를 받으며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돼서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거라 생각해요. 2번 다시 그 인간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전 남편 놈이 제 딸에게 계속 접근을 시도하길래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았지만 계속 신경이 거슬리다 보니 눈앞에 굴삭키가 전 남편을 용서하지 말라고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게 되면 굴삭키로 남편을 들이받게 될까봐 최대한 감정 조절하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집안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 더는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며 남편은 38살에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진정 저를 사랑해서 했던 행동들이었는지 남편 머리를 뜯어보고 싶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면 변해버리는 저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정작 배우자인 저는 찬밥 신세에 말 그대로 진짜 남의 편인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고 부럽네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어떻게 서로 마음 맞추고 이해하며 살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쪽이 잘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참아야지, 조금 더 배려해야지, 오늘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잘하겠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도 바뀌는 건 없었고 배려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남자였죠.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다가와서 위로해주기는커녕 밤새도록 눈물 흘린다고 저를 지겨운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모든 걸 다 퍼줬었는데 그 모든 행동들이 전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한없이 착하기만 한 남자였으니까요. 무조건 이해해주고 배려해줬었는데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며칠 안 가서 자기 여자가 됐다고 막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제발 양말은 뒤집어서 아무데나 던져놓지 말고 제대로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어놓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저녁 먹었으면 좀 치우면 안 돼? 설거지 정도는 하고 쉴 수 있는 거잖아. 맨날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난장판을 꼭 만들어야 되겠어? 나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왜 당신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집안 살림해주는 여자가 필요했던 거지?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싸우기 싫으니까 당신이 어지른 거 치우고 쉬든지 해. 거참 말 맞네. 밖에서 얼마나 번다고 그거 가지고 생색내냐?
차라리 일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던지.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하는 거 몰라? 내가 언제까지 당신 공주 취급을 해줘야 하는 건데. 연애 때 있으면 충분했지. 결혼해서까지 바라는 거야?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누가 치우던 눈에 보이면 치우면 되는 거지. 그걸 꼭 꼬투리 잡아서 싸움을 만들려고 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 번 일하는 거잖아요. 할 때 그냥 바로바로 치우면 되는 건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행동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 할 건지 두고 봤었어요. 그런데 웬걸 정말 한 달이 지나도록 절대 치우지 않았고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들어서 치우게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 안 한다고 화만 내고 빨래 안 했다고 화내고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 정말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1년 만에 이혼하자고 서류 내밀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며 정말 잘하겠다고 싹싹 빌더니만 두고 보겠다고 얘기하고 며칠 동안 잘하는 것 같았는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일주일 지나자마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고 제 불만을 털어놓으니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기 아들과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조만간 올라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남편과 각방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어머님 올라오셨어요. 아침 새벽부터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셨죠. 올라오시면 항상 토요일 아침 일찍 오시기 때문에 아침상 준비하고 있었고 어머님께서 저와 눈빛 인사를 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죠. 이놈 자식, 제발 철 좀 들어. 너는 결혼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도 변하질 않는 거니? 이래서 내가 며느리 볼 면목이 있겠어? 언제까지 내가 주말에 와서 잔소리하고 가야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며느리 안침밤 준비하는 거 거들지 못해?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건 어머님의 영향도 있었어요. 저에게 워낙 잘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어머님 뱃속에서 저런 아들이 태어난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말 한마디면 마지못해 움직이기라도 하니 저도 꾹 참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자가 해야 할 일을 왜 자기가 해야 하냐며 투덜거렸지만 어머님께서 옆에 팔짱 끼고 화가 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군말 없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주말에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겐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었어요.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쉬운 주말이 끝이 나고 어머님과 저녁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 전처럼 돌아갔어요. 어머님 있을 때는 잘하겠다며 그렇게 신신당부하더니 모든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저에게 계속해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였죠. 한 지붕 아래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무언가를 툭 건네줬어요. 쇼핑백에 들어있었던 건 이쁘게 포장으로 된 선물 상자였고 이런 거 선물해줄 남자가 아닌데 갑자기 훅 들어와서 놀라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아예 잊고 살았는데 남편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랬었죠. 포장을 뜯어보니 작은 핸드백 가방이었고 연애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에 아직 들고 있던 물건은 다름 아닌 와인과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래간만에 남편과 저는 꽤 많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시간을 보냈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한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저와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남편에게 진실된 눈빛과 마음이 전달되어 제 감정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시 연애할 때의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금전적인 부분이었고 돈 관리는 남편이 하길 원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월급까지 전부 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하기로 했었는데 한 번에 합쳐서 관리를 하자고 하니 난감했었죠. 그래도 둘이 벌어 한 곳으로 저금하면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돈 관리는 워낙 철저하게 관리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돈을 모으기가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월급을 넘기다 보니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제가 받은 월급인데도 눈치 보며 사용해야 했죠. 한 달에 써야 할 생활비를 너무 타이트하게 맞추다 보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좀 더 여유 있게 달라고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전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오시는 시어머니께서 돈 관리는 무조건 여자가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워낙 계산적으로 뛰어난 남편이어서 저보다 돈은 잘 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빠듯하게 살려고 하는 게 청약 당첨된 곳이 집은 좋은데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란 부분이라 서로 악착같이 모아야 했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목표를 위해서 달리다 보면 좋은 결과는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사람 인생이 뭐든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뜻하지 않은 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나 임신했어.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 5주 정도 되었대.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어. 착상이 아직 되지 않아서 아기가 자리 잡으려면 안정이 필요하대. 유산될 확률이 있어서 당분간 직장은 쉬기로 했어. 자리 잡히고 안전하게 되면 그때 다시 회사에 출근할까 해. 너무 놀랐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벙쪄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안 놀라게 생겼어? 계획했던 아기가 아니니까 그렇지. 이사도 가야 하고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제일 중요할 시기에 왜 하필 아기가 생긴 거야? 그거 진짜 내 아기 맞아?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 거야. 그럼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 아기겠어? 당신이 결혼기념일날 선물이랑 와인 사들고 잘하겠다며 나 꼬드겼잖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잘하겠다고 말해놓고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 아이냐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다. 당신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겠다. 남편의 실망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뱃속의 아기는 아빠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불행만 안겨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걸 양가 부모님 모두 알게 되었고 진심을 다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임신 7주가 되고부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덧이 엄청 심해지게 되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뭐라도 좀 챙겨 먹을 수 있었는데 먹는 것보다 쏟아내는 게 더 많아지게 되면서 탈수 증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했지만 저에겐 그것조차 곤욕스러웠어요. 남편은 고생하고 있는 제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뭐라도 입에 맞는 걸 찾아서 먹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게 과일이었어요. 혼자 힘든 몸을 이끌고 마트에 갔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과일들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집에 와서 한두 개 먹어봤는데 그래도 입에 맞았는지 잘 넘어가더라고요. 좀 살 것 같았어요. 지금 나한테 반항하냐? 무슨 과일을 이렇게나 많이 샀어? 임신 2번 했다간 지방 거덜 나겠다. 적당히 사와야지. 집에 주스 많은데 과일 사지 말고 주스 먹으면 되잖아. 돈을 너무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으니까 다음 달부터 그때그때마다 나한테 얘기해. 들어보고 정말 사야 할 것 같으면 그때 돈 줄 테니까. 너 지금 백수야.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 처분할 생각이나 해. 뭐라고? 나 혼자 힘으로 아기 가진 거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내 뱃속에 있는 아이 당신 아기잖아. 그럼 책임도 당신이 져야지. 남들은 먹고 싶은 거 있다고 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오는데 내가 그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2발로 걸어나가서 먹고 싶은 거 사가지고 온 것도 잘못이냐? 너는 인간보다 못한 쓰레기야.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 혼자 흥분해서 남편에게 막말을 쏟아부었지만 한기로 흘리고 자기 할 것만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저를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은 남편과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후회만 더 커지다 보니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무래도 걱정이 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몸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순간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모든 걸 알게 되셨습니다. 저에게는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고 남편은 그런 부분 하나하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오자마자 지갑에 있는 돈 한 푼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부 어머님께서 장 봐주시고 필요한 거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남편은 매일 저녁 술만 마시면서 자기 인생은 불행하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불행한 건 저인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볼때기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감싸주시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죠. 너는 맨날 술만 마시고 들어올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곧 있으면 출산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너에게 아무런 재산도 남겨주지 않을 거다. 너 같은 아들 나는 필요 없어. 이 집 명의도 엄마 명의인 거 알지? 당장 나가. 너랑 인연 끊고 며느리랑 뱃속에 있는 내 손자랑 행복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제 속이 지금 어떤 줄 알아요? 아주 타들어간다고요. 나는 아직까지 아기를 키울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뇨. 매일 기도했어요. 제발 유산해 달라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살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 아기가 생기면 정말 짐덩어리라고요. 임신했다는 핑계로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들 먹으려고 하는 행동들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은데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제 마음 알기나 하세요? 뭐라고 이놈이? 너 오늘 엄마한테 좀 맞아야 되겠다. 네가 꼬셔놓고 네가 임신시켜놓고 전부 다 네가 저지른 짓이면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지금 이 애미한테 할 소리야?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지 왜 마음도 여린 애를 살살 꼬셔서 인생까지 망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같은 여자이다 보니 똑같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실망도 엄청 났었죠. 비틀거리셨지만 정신 부여잡고 남편을 향해 계속해서 훈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는 안 되겠는지 집에 있던 파리채로 남편에게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털썩 주저앉았고 남편은 차라리 이혼하자며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곧 있으면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매일 유산되게 기도를 했다는 말을 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돈에 미쳐서 가정을 저버릴 정도로 독한 마음을 가진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남편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온 마당에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도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짧은 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배뭉침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진통이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상태였어요. 급격하게 시작된 진통에 배를 움켜쥐니 어머님께서 놀라셨는지 저를 부축해주면서 아기가 나을 것 같냐고 물어봤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지만 뱃속에 아기가 나오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일단 산부인과로 가야 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곤 화장실로 저를 밀어넣더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웅크리며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지게 되었어요. 다급한 상황에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지금 양수가 터져서 빨리 산부인과 가야 한다며 다급하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출산 비용 아깝다며 집에서 출산하라며 화장실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나오라며 실랑이를 벌이는지 소리치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 문이 쿵쾅거렸어요. 출산 비용 어머님께서 대신 내주겠다고 화를 내셨지만 그 돈조차 아깝다며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술에 취한 남편은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배를 움켜쥐며 앉을 곳이 필요해 욕조에 들어가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남편과 어머님께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저는 화장실에서 진통을 하고 있으니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님을 밖으로 내보낸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화장실 문 앞에서 남들도 집에서 출산하는 사람들 꽤 있다며 50만 원 돈 절약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웃으면서 아기 나오면 문을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기를 낳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라 눈물을 흘리면서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았어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일단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집에서 출산할 테니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조용한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양수가 터졌기 때문에 아기가 빠르게 나와야 하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화장실 문 앞에서 제가 애원하며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불을 끄더니 전기세도 아깝다고 다 끝나면 다시 부르라며 제 말은 무시한 채 다른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혼자서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무서운데 화장실 불까지 끄게 되니 저는 제정신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온 힘을 다해 계속해서 배에 힘을 주었고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는 희망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컴컴한 화장실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출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점점 정신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체력이 거의 다 떨어져 버렸던 거죠. 눈물을 흘리며 뱃속의 진통을 느끼고 있지만 더 이상 짜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으려고 하는 순간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렸고 구급대원분들과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저는 도움을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안방에서 대자로 뻗어 이 난리가 났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잡아 끌며 침대에서 내려오게 했고 저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탯줄은 시어머니께서 잘라주셨어요. 모든 게 긴박했던 상황에서 이쁜 아기가 태어나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구급대원분께서 일단 산부인과로 저와 아기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되었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며 건강한 아기를 보면서 누워있는데 어머님 손에 서류봉투 하나가 들려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제가 산부인과에 오려고 부축받을 때 침대 이불에서 떨어진 거라며 아직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걸 꺼냈는데 뭔가 후두둑 떨어지며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떨어진 것들을 한 장 한 장 주우며 보시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고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있던 자료들은 전부 유산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려고 메모하며 중요한 부분에는 체크까지 한 자료들이 수두룩했어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제 품에 있던 아이를 꽉 껴안았어요. 어머님께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아들 잘못 키운 자기 잘못이라며 오열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고 고개를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깼는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남편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제가 있는 곳으로 끌고 와 무릎 꿇고 싹싹 빌라며 남편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얼굴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사람이냐? 동물들도 자기 자식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데 너는 이 마누라 화장실에서 출산하라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 불까지 껐더라. 전기세가 그렇게 아까웠니? 네가 퍼마시는 술값은 안 아깝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거야? 넌 정말 사람이길 포기했구나? 내가 그래서 뭐 시도한 거 있어요? 그냥 알아본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출산도 잘했구만. 그럼 된 거 아닌가? 그 입 좀 다물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자. 여기 있는 자료들 전부 법적으로 효력 있는 거 알지? 어디 한번 콩밥 좀 먹어봐라. 빨리 나가라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점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이런 남자를 제가 사랑했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 아버님과 친정 부모님 모두 알게 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게 되었죠.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어머님의 진술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진술해줬고 제발 자기 아들 정신 좀 차리게 콩밥 좀 먹여달라며 되려 애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서 말한 부분들에 놀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제 편을 들어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위자료 소송과 함께 아기 양육비에 대한 절차와 제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며 오히려 반박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큰 돈이 나가게 생기자 제정신이 아닌 듯 휘청거리더라고요. 저랑 아이와 헤어지는 것보다 자기가 모아둔 돈을 잃게 되는 게 더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믿을 수 없다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징역을 보낼 수는 없었지만 금전적으로 처벌하게 되었어요. 결국 남편과의 인연을 마무리 짓게 되었고 어머님께선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생활에 보태쓰라며 저에게 통장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제가 자리 잡을 수 있게 저희가 살았던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은 남편을 내쫓아버리고 처분한 다음 신정 근처의 집을 제 명의로 알아봐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어머님께선 앞으로 손자 자주 보러 와도 되냐며 씁쓸한 웃음을 보이시길래 남편과 헤어진 거지 어머님과는 아직도 한 가족이라며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밑반찬 들고 손자 보러 오세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